자, 22.8절 두 평행도체 사이 자기력. 여기 보면은 평행한 두 도선이 있죠, 그죠? 두 도선이 있고 같은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22.5절에서는 길이가 L이고 그다음에 전류가 I1이고 이런 도선이 있을 때 거기 자기장이 가해지면 힘을 받았죠, 그렇죠? F는 ILB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거 평행도선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이거 그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서로에게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2가 만든 자기장이 I1에 가해지고 그런 식이겠죠. 자, 그래서 F1 그러니까 즉 1번 도선에 가해지는 힘은 ILB인데 여기서 B가 바로 이제 I2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자, I2가 거리 A 떨어진 곳에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여기 했죠, 우리 이렇게. 아, 이거는 원형 전류가 그러니까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겠죠. 그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했어요. 봅시다. 제일 처음에 여기 있죠, 그죠? 2파이 A분의 뮤제로 Y. 자, 전류가 엄지손가락 방향이고 이제 자기장은 이렇게 네 손가락이 감아쥐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자기장 B2 그러니까 I2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방금 본 것과 같이 오른손 감아쥐기 법칙을 사용하면은 이쪽이죠, 그죠? 이쪽 B2. 그다음에 크기는 이거고 방향은 이제 이쪽이고 그다음에 F1의 방향 도선 1번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한번 봅시다. IL 크로스 B죠, 그죠? 이게 L이 길이에 무슨 방향이 있냐? 방향이 있었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쪽이죠, 그죠? 이쪽. 그다음에 자기장은 이쪽이고, 그죠? 이거 서로 직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아랫 방향의 힘을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도 해봐요. 손바닥으로, 오른손바닥으로. 자, 그래서 직각이니까 F1의 크기, F1의 방향하고 이제 크기를 알았으니까, 아니 F1의 방향을 알았으니까 이제 크기에만 집중합시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F1의 크기는 I1L B2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90도니까 이제 이거는 건심 바뀌고 요것만 봅시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요. 자, 그래서 B2 대신에 이걸 대입하고 요걸 I1L B2니까 대입을 했죠. 요걸. 그래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다. 2파이 A분의 A는 이제 그 평행도선 사이의 거리예요. 2파이 A분의 뮤0 I1, I2 그 다음에 길이가 바로 F1이 받는 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L을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데, L을 나누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제 길이로 나눴으니까 힘을 단위 길이당 그 도선이 받는 힘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 뉴턴의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두 물체가 가하는 힘은 서로, 그러니까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I2가 I1에 가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장을 제공하니까. 그게 이제 F1이면은 I1이 I2의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나오는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제공해서 I2가 받는 힘은 F1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겠죠. 그렇죠?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붙어요. 서로 끌어당긴다. 크기는 똑같고 이렇게. 일단 생긴 거 자체가 대칭적이잖아. 그죠? I1, I2. 바꿔도 I1. 자, 그 다음에 예제 22.7. 자, 이번 문제는 두 직선 도선이 바닥에 있고, 그다음 바닥에 고정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I2만큼 큰 그런 전류가 흐르는데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서로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흐트러질 것이다. 서로 당겨서. 자, 그래서 I1은 어때요? I2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전류가. 그렇죠?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쪽 방향, 반대 방향이죠.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도선 사이의 힘은 서로 당겼죠, 그렇죠?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서로 밀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장도 반대니까 힘도 반대가 돼서 반대 방향이 돼서 이제 밀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두 도선이 요 가운데 공중에 떠 있는 도선을 위로 미는데, 만약에 그 힘만 있으면 뭐 위로 한없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점점 가속되면서. 그런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뭐 더 세면 뭐 한없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중력하고 그 자기력하고 딱 평형을 이루어서 정삼각형을 이룰 때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고, 그때 정삼각형을 이루려면 I2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I1은 주어졌어요. 100A라고. 이게 좀 말도 안 되게 큰 전류이긴 하지만, 중력을 이기고 이거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은, 도선만의 그 힘으로 들어 올리려면은 저 정도 전류는 흘러야지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은 서로 미니까 여기 보면은 왼쪽, 이걸 왼쪽이라고 합시다. 왼쪽
왼쪽 전류가 그리고 이쪽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쪽으로. 자, 왼쪽 그러면 이제 I2가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죠?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X,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는 방향. 이건 나오는 방향. 자, 그래서 미는데 어느 방향으로 밀어요? 서로 정확하게 이렇게 서로 도선을 잇는 그 연장선상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이 힘이 되겠죠, 그렇죠? 이 힘.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I2가 I1을 미는 힘은 이쪽이 되겠고,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두 힘을 위에 두 힘을 나누어야 돼요. 이거 커서를 이제 나타내겠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자, 이 힘과 이 힘을 이제 이쪽 방향 힘과 이거에 이제 수직되는 방향 힘으로 나눠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방향은 왼쪽 도선이 가하는 힘이나 오른쪽 도선이 가하는 힘이나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고. 근데 이쪽 방향 성분의 힘은 서로 반대죠, 그죠? 그래서 반대라서 그게 캔슬돼요, 그죠? 서로 없어져요. 방향이 반대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 방향 힘만 남는다. 이쪽 방향 힘.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이제 끌어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기 세타를 여기 정의했는데 그 세타를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하면 요 옷각이라서 이게 세타가 되겠죠, 그죠? 세타. 자, 그리고 이것도 정삼각형이니까 이쪽 각도나 뭐 이쪽 각도나 똑같겠죠. 이게 둘 다 세타예요. 이것도 세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성분, 컴포넌트. 성분을 영어로 이제 컴포넌트라고 해요. 원하는 컴포넌트는 바로 원하는 그 위쪽 방향 성분의 크기는 바로 요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해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은 요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그래서 아까 구했던 두 도선 사이의 힘의 크기가 이거였죠. 그렇죠? 이건데 양쪽 도선이 똑같이 밀고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30도라고 나와 있는데 정삼각형의 요 세 각이 60도로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안쪽의 각도를 다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는데 180도를 3으로 나누면 60도죠. 그죠? 그냥 그걸 또 반으로 나눴어요. 세트. 30도. 그다음에 힘의 방향은 이쪽이죠. 그죠? 이쪽을 이제 Z 방향이라고 정의했어요. Z 방향.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K 방향이라고. 그래서 잠깐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X 방향을 X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X 방향을 책에서는 I hat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Y 방향을 J라 그래요. J hat. 그다음에 Z 방향을 K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렇게 붙여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기법은. 이거 실제 이렇게 나랑 똑같이 나타내는 책도 있을 거야.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나는 X 햇, Y 햇, Z 햇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 바로 알 수 있잖아. X 햇이니까 X 방향, Y 햇이니까 Y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K로 나타낸 거예요. Z 방향.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해지는 또 하나의 힘. 중력이 있죠. 중력은 뭐야? mg. 자, 중력의 크기가 mg죠. 그죠? 여기서 m은 공중에 떠 있는 도선의 질량이겠죠. 그다음 방향은 k가 위쪽 방향이었으니까 k 방향이 아래쪽, 중력은 아래쪽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k 방향. 자,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같게 놓으면 I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는 두 개가 같으니까 요거를 푸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I2만 남겨놓고 오른쪽으로 다 이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0.866은 뭐냐? 2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2 곱하기 코사인 30도. 자, 그래서 주어진 값들을 다 넣고 계산하면 113A가 나온다. 위로 공중에 떠 있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100A이고 밑에 있는 두 도선에 똑같이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113A다. 자, 그 다음에 앙페르의 법칙을 봅시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가우스의 법칙하고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요. 앙페르의 법칙은 여기 빨간색으로 써있죠. 폐 경로에서 BDS의 선적분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 곱하기 DS를 그 S 경로에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로는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어요. 마치 그 가우스 폐곡면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아무렇게나 정하면은 자기장을 구하기가 불가능하다. 대칭적으로 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 바퀴 뺑 돌려서, 그러니까 B 곱하기 DS를 곱한 것을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폐경로가 되죠. 폐곡선. 아니, 폐곡선이 아니고 폐직선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지. 이걸 뭐라 그래야 돼? 폐경로밖에 답이 없네. 자, 폐경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야죠. 자, 그래서 다 더하면 뭐가 되냐? 다 더하면 뮤제로 i가 된다. 여기서 뮤제로 i는 그 폐경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의 자기장 B, 그다음에 DS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곱하고 이렇게. 근데 곱할 때 이제 같은 방향일 경우엔 BDS가 커지겠죠. 왜냐면 이게 점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BDS 코사인 세타예요. 사실 코사인 세타. 세타는 이제 그 자기장과 DS의 사이각이고, 예를 들어서 B가 이쪽이고, 그러면 이제 DS를 따라 적분하면 여기 세타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 각도가. 그래서 이제 전류는 무슨 전류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관통하는 전류. 폐 경로를 관통하는 전류.
뭐 여러 뭐 전류가 두 개 흐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몽땅 다 합한 거, 몽땅 다 합한 거에다가 뮤제르를 곱한 것이다. 이게 바로 앙페르의 법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류가 하나는 이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반대쪽으로 같은 크기로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0이에요. 0. 자기장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은 한 예를 보여준 거예요. 어떤 예를? 직선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이제 적용해 본 거죠. 자, 그럼 BDS 코사인 세타인데 B하고 DS하고 어때요? B하고 DS하고 평행하죠, 그렇죠?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0도니까 이제 1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냥 BDS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거리가 같으니까 대칭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크기가 다 같아요. 크기가 같으니까 이제 적분 밖으로 빼줘서 DS만 한 바퀴 뺑 돌려서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DS 이렇게 작은 길이를 한 바퀴 뺑 돌리면 그 결과가 2파이R이죠, 그죠? 원주죠, 원주. 자, 그래서 직선도선에서 R만큼 떨어진 반지름이 R이에요. R만큼 떨어진 곳에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가 2파이 R분의 뮤제로 I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DS 적분한 거 2파이 원주를 곱해주면은 뭐 다 지워지네. 다 지워지고 뮤제로 I가 나온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암페어의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BDS라는 걸 한번 적분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뮤제로 I가 나온다. 원일 경우에. 근데 이제 이걸 확장을 한 거죠. 앙페르가. 원이 아니라도 다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확장한 거예요. 임의의 폐경로에서 BDS 적분을 한 것은 뮤제로 I와 같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모든 전류분포 형태에 대해 성립하긴 하지만 매우 대칭적인 전류분포 형태에 의한 자기장을 계산하는 데만 유용하다. 그렇죠? 이게 막 폐경로를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가능해요. 자기장을 구하는 게. 대칭적으로 이제. 자, 그다음에 자기장을 계산하기 위해서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대칭에 의해서 자기장의 값이 경로의 일부에서나마 일정하다. 그 다음에 BDS가 평행하거나 또는 수직이면 뭐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경로 일부의 모든 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된다. 뭐 이게 두 개는 이렇게 좀 약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요거 B하고 DS하고 평행해서 우리가 방금의 이 예에서 그죠? BDS가 평행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긴 도선의 단면이죠, 그죠? 반지름이 R인 긴 직선 도선의 그림과 같이 도선의 단면에 균일하게 분포된 전류 I가 흐른다.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이
그러니까 거리 R이 반지름보다 클 경우, 그 다음에 작을 경우의 영역에서의 자기장을 구하시오. 즉, 이 도선 안쪽에서의 자기장하고 바깥쪽에서 자기장을 구하라는 얘기죠. 일단은 이제 도선 바깥쪽에 전류를 바깥쪽에 자기장을 계산해 봅시다. 자, BDS는 뮤제로 I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생기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DS도 똑같은 방향이고, BDS가 돼요. 같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이 거리가 같으니까, 이게 다 거리가 같죠. 거리가 다 같으니까, 자기장이 이제 일정해요. 그래서 DS를 한 바퀴 뺑 돌리면 2파이R이 되죠. 자, 그래서 자기장 B는 뮤제로 I에다가 2파이R을 나눠준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안쪽, 도선 안쪽에 자기장을 구해보면은, 자, 요 바깥쪽 그 폐경로를 통과하는 그 전류는 I죠. 그죠? 전체 다죠. 그런데 요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경로를 통과하는 전류는 I보단 작겠죠. 그렇죠? I보단 작아요. 자, 그래서 그 원의 면적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그 전류의 양. 그래서 I 프라임, 이건 이제 요 안쪽으로 이제 흐르는 전류를 I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I분의 I 프라임은, 그다음 전류는 그 원의 면적에 비례하니까 파이 R 제곱, 대문자 R 제곱. 이게 전체 전류죠, 그죠? 전체 전류의 면적이죠, 그죠? 그다음 파이 소문자 R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 이제 파이를 지우면은 I 프라임을 이제 I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문제에서 전류 I라고 주어졌으니까 I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 프라임은 R 제곱분의 소문자 R 제곱 곱하기 I가 되겠죠. 자, 그래서 BDS를 구하면 똑같이 B 곱하기 2파이 R인데,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도선의 반지름보다 큰 원주였는데, 이제는 도선의 반지름보다 작은, 그죠? 작은 원이죠. 그래서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더 작다. 그래서 B 곱하기 2파이 R이 되고, 이게 이제 뮤제로 I가 아니고 뮤제로 I 프라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I 프라임의 표현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B는 2파이 R을 이제 나눠줘요. 양변에. 그러면은 R하고 제곱이랑 없어지고, 그러면 2파이 대문자 R 제곱분의 뮤제로 I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도선에서 멀면 멀수록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죠?
뭐 그다지 급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줄어든다. 멀면 멀수록. 그런데 도선의 안쪽에서는 그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류가 커지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뮤제로 I 프라임에서 그 I 프라임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 폐경로, 이걸 앙페르의 경로라 그래요. 앙페르의 경로가 점점 커지면서 그 폐경로를 통과하는 전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토로이드하고 솔레노이드라는 걸 봅시다.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코일을 스프링처럼 감은 거고, 토로이드는 그 스프링처럼 감은 거를 다시 이렇게 둥그렇게 첨하고 끝을 둥그렇게 연결한 거를 토로이드라 그래요. 자, 예제 22.9는 토로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토로이드 외부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일단 토로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구해 봅시다. 자, 오른손 감아주는 그 법칙을 사용하면은 자기장 방향이 이제 시계 방향이만 할 수 있어요. 자기장의 방향이 시계 방향. 그 다음에 DS 폐경로의 방향도 똑같은 방향으로 설정해 주면은 다 이렇게 코사인이 없어지고 BDS가 되고, 그 다음에 대칭에 의해서 B도 밖으로 빠져나오죠. 일정하니까. 그래서 적분 DS만 남게 되고, 그 적분은 2파이R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한 바퀴 뺑 둘러서 전류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n번 감긴 토러스다 그러면은 뮤제로 i에다가 n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B는 2파이R분의 뮤제로 ni, 이게 토러스 내부의 자기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폐경로를 앙페르의 고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은 이거를 관통하는 전류가 하나도 없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여기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죠. 뱅글뱅글 돌면. 근데 이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감겨 있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원을 그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도 자기장이 0이 아니고 아주 작은 자기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촘촘히 가보면은 그 바깥쪽에 생기는 자기장이 거의 0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솔레노이드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단면을 보면은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나와서 일로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감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앙페르의 고리 1과 2가 있는데, 앙페르의 고리 1을 먼저 보면 이것도 아까 토러스와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도 조금 흘러요. 그쵸?
나선형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의 자기장이 0은 아니다. 하지만 아주 약해요. 약하고 그 다음에 촘촘히 감을수록 바깥 자기장이 거의 0에 가깝게 된다. 제 고리 2 보이죠? 고리 2를 이용해서 내부 자기장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게 이제 그 경로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서 이제 적분을 하는데 첫 번째 경로 1번 경로 이거죠, 이거. 이거는 자기장이 솔레노이드가 이제 아주 길다고 이제 가정했어요.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길면 그 내부 자기장이 일정해요. 그래서 그리고 경로의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BDS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BDS 이렇게 길이는 이제 L이 되겠고 0부터 L까지. 그럼 결국에는 이제 LB가 되겠죠, 그렇죠? LB. 자, 그 다음에 2번 경로를 보면은 2번 경로를 보면은 자기장의 방향하고 경로의 방향하고 이게 직각이에요. 평행한 거랑 거리가 멀죠. 그래서 0이에요. 그 다음 똑같은 이유로 4번도 0이고 4번도 0이고 이것도 4번도 0이고 똑같은 이유로 3번 경로도 0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번 경로만 하면 된다. 적분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1번 경로만 하면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BL만 남았죠. 그쵸? BL. 그래서 BL은 이게 뭐냐? 뮤제로 NI다. 우리 이제 통과하는 전류가 I인데 요 경로 안에 몇 개의 전류가 이제 감겨 있는지, 몇 번 감겨 있는지, 그게 이제 N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BL은 뮤제로 I고, B는, 이게 B죠. 그죠? B가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N 나누기 L은 뭐냐면, 단위 길이당 감겨 있는 횟수죠. 그쵸? 솔레노이드가 막 이렇게 감겨 있으면은 N 나누기 L은 단위 길이당 감겨 있는 횟수, 그죠? 또는 1m에 감겨 있는 횟수. 자, 그래서 그거를 소문자 N으로 나타내요. 문자 N으로. 그래서 외울 때는 B는 뮤제로 NI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가 N만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주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N에다가 이제 L을 나누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N이 주어져요. N. 그래서 뮤제로 NI 하면 되죠, 그냥. 그죠? 자,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